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것은 세탁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퀴즈입니다. 세탁 방법은 몇 가지나 되나요? 네 가지. 네 가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자가 뭔지 알아요? 레자. 가죽이라는 게 있어요. 가죽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레자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원단이고 요쪽은 비닐론을 입힌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이걸 대전표기에서 근무할 때 나는 여러 군데를 근무했으니까 이걸 만들어 봤었어요. 내가 알아요. 레자를. 세 번째입니다. 레자 세탁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무슨 세탁을 하냐고요? 넷 중에서 하나면 돼요. 파우더? 예? 예, 물세탁 맞아요. 자,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세탁에 언제부터 유래가 있었냐고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기원전 1900년 전에 담벼락에 여인들이 옷을 빠는 벽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짜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기원 전이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뭐 대략 한 5,000년으로 잡아볼까요? 그때부터 세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쓰는 것이 이렇게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와류식이라고 그래요. 와류식. 그 세탁기가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나온 것들은 드럼식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럼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드럼식하고 와류식하고 있는데 와류식이 좋아요? 드럼식이 좋아요? 그러면 드럼식이 더 좋습니다. 드럼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이집트에서 옛날에 세탁했을 때는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쳐서 빨았대요. 그래 몽둥이로 두드려서 빼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놈이 막 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니까 막 탁 납착을 시키는 게 납착.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탁 방법에 물세탁이고 이 세탁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나 외국에서도 그래요. 외국에서도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거의 다. 저도 찾아보고 많이 외국에도 나가보고 뭐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네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요. 물세탁은 어느 때 해야 되느냐? 물세탁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면, 마, 또 포레스타, 뭐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은 다 물세탁 해도 되는데 여기 드라이클리닝과 물세탁은 반대예요. 드라이클리닝은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돼요. 한 가지를 제가 퀴즈를 빼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다운 자켓 세탁 방법. 이게 다운이에요, 다운. 이 다운은 무슨 세탁을 해야 돼? 다운이 오리털이에요, 오리털. 드라이클린.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제가 드릴게요.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시서가 있는데 다운 자켓은 틀림없이 드라이클리닝 하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여기 지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세탁을 이제 우리도 세탁 밑에 세탁 학원을 했었어요. 내가 하고 이런 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전화가 나한테 많이 와요.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 하면은 이 다운 이 오리털이 묻는다 이거예요.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위에가 계속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아, 이거 세탁하실 때 그럼 드라이클링 하셨구만요? 그랬더니, 그럼 드라이클링 했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드라이클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코팅. 우리가 등산용 옷 같은 거 보면은 이것도 지금 그렇고 이게 코팅이 돼 있어요.
더블 코팅이라든지 PVC 코팅, 방수 코팅, 오버 코팅, 셀프 코팅, 기능성 코팅, 피그먼트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코팅이. 그런데 코팅을 왜 하느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오리털이 빠져나오질 않은 거예요. 안감도 여기도. 만일에 코팅을 안 하면 다 이 미세한 건 다 빠져나와요. 그 옷이가 다 묻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 클리닝은 물이 아니에요. 석유에서 세탁이 잘 되게끔 물론 뭐 그 박사들이 다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토르렌이라는 약품이 들어갔고 벤젠이라는 약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다가 여기에 지금 뭐가 고기 먹다가 여기 뭐 떨어졌어요. 그럼 뭘로 지워요? 벤젠으로 지우는 거예요. 코팅이라는 건 고무 코팅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무 제품으로. 그 고무 제품은 전부 다 녹아버려요. 벤젠이나 토르렌 속에서. 쉽게 말할게요. 내가 실험을 했어요. 내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이 추리닝 있잖아요. 추리닝에 여기 고무줄 들어간 것도 있죠. 그 고무줄 들어간 거를 내가 드라이 클리닝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세탁을 같이 했어요. 여기서 꺼냈어요. 꺼내서 말렸어요. 그러면 그 고무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고무줄 못 쓰는 거예요. 다 고무줄이 다 녹아버렸어요. 왜? 토르렌이나 벤젠 속에서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무 제품도 내내 이 코팅한 것도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녹아버려요. 녹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져가지고 남의 거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묻어버리거나 그것이 다 빠져서 이렇게 묻거나 그런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여기를 다 안감을 갈거나, 예? 안감 아니라도 갈고 이 겉감은 못 갈더라도 이게 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감은 갈기는 좀 나아요. 안감을 코팅된 걸로 갈아줘야 돼요. 코팅 안 된 걸로 갈면 안 됩니다. 코팅되어 있는 것이 원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 세탁은 어떤 것으로서 해야 되냐 하면은 아까 이 내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자를 드라이 클리닝 하면 이것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 드라이 클리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뭘로 해야 돼? 물 세탁해야 되잖아요. 물 세탁하면은 기계에 돌아가면서 다 까져버려요. 전부 다 까져요. 내가 실험해봤어요. 한 번도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까져. 이렇게 까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 세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 세탁. 손 세탁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신광 세탁소라고 나하고도 잘 알아요. 거기도 가보면 안에 이렇게 딱 쳐놔져 있어요. 딱 쳐놔져 있는데 통이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통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통 안에는 딱 덮어져 있는데 세제가 다 들어있어요. 세제 있잖아요. 세제를 다 섞어서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레자 옷이라면 이 레자 옷을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주물주물하고 그 다음에 오래 놔두지 말고 브라시 가지고 때가 타면 어디가 타? 목 같은 데가 제일 많이 타요. 이게 브라시로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손 끄트머리 좀 하고 이런 데가 봐서 때가 어디가 제일 많다 하는 걸 보고서 브라시를 좀 하고서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서 이렇게 주물주물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내자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때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고서 여기에 있는 통이로 한 통이니까 큰 통이더라고요. 엄청 큰 통인데 이 세제를 다 버려요? 못 버려요. 이 세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또 쓰는 거예요. 또 쓰고 그럼 계속 쓰고 그 다음에 통 하나 있는 거는 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옷을 꺼내서 여기다 놓고 헹구고 또 헹구고 몇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물 세탁한 거는 무조건 하고 짜면 안 돼요. 어떤 거가 되더라도. 짜지 말고 밑에다가 판때기를 놓고 타월 같은 거를 두꺼운 걸 깔고 이렇게 눌러요. 타월 앞뒤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물기를 좀 빼고 그럼 무게가 적죠? 무게가 적으면 옷걸이다가 해가지고 딱 걸어요. 옷 떨어지게. 거기에서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겨울에 쇠타라는 게 있어요. 쇠타도 똑같아요. 물 세탁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손 세탁을 하셔야 돼. 쇠타도 기계에 돌아가면요 막 쭉쭉 늘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손 세탁 지금처럼 하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겁잖아요. 막 물이 막 잔뜩 먹었으니까. 그래서 밑에다 깔고서 막 눌러요. 누르고 앞뒤로다가 이 타올 같은 걸 두꺼운 걸 놓고서 이렇게 눌러서 좀 물기를 빼고 무게를 빼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네 번째 파우더 클리닝은 뭐냐? 파우더라는 것은 가루예요, 가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아요. 예, 저는 가봐서 다 알아요. 뭐냐면은 밍크털 1억짜리, 밍크털 7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탁을 못 합니다. 여기 세탁소에 갖다 주면 세탁소에 하느냐? 못 해요. 거기도. 어디 갖다 줘야 돼? 파우더 클리닝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처음은 나와요. 그러면 밍크털은 얼마, 토끼털은 얼마 뭐 해서 거기 갖다 줘야 돼. 드라이 클리닝 해도 안 되고 물세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물세탁. 이 세상에서 물보다 더 깨끗한 건 없어요.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거는 내가 더 이야기를 않는데 왜 드라이 클리닝이 나왔냐 그러면 모잖아요, 모. 모는 비늘 알아요? 비늘. 물고기 같은 거 잡으면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 비늘처럼 돼가지고 요렇게 비늘처럼 돼서 물에다가 다 적시면은 이놈이 그냥 줄어버려, 이렇게. 비늘이 다 이렇게 막 쭈그러들어 버려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모직은 안 되는 거예요. 모직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혼방이라고 그랬죠. 모가 한 10%가 들어갔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레스타야. 그러면 뭘 해야 돼?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요. 5%만 모직이 들어갔어도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요. 물 세탁하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탄력성이 죽어버려요. 탄력성이. 이렇게 이 흐늘흐늘거린단 말이에요. 흐늘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탄력성이 죽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염되는 옷이 있어. 이염이라는 것은 세탁을 했는데 여성복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 끄트머리에다가 뭘 대가지고 한복 같은 것도 그래요. 한복 같은 것은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됩니다.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뭘 댔어요. 이렇게 색깔이 좀 짙은 색을 댔어요. 그러면 이 색과 이 색이 틀리잖아요.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이 색이 여기로 배버려요. 그걸 이염이라고 그래요. 드라이 클리닝 속에서는 이염이 잘 안 돼요.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그래서 한복은 무조건 드라이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탁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네. 오리털은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나? 오리털도 나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우려성이 되는 게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소비자 고발에 당해가지고 이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시서에 있는 대로 했으면 안 걸려요. 상관이 없어요. 아까 이거를 드라이 클리닝 해라고 했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지시서가 있으면 드라이 클리닝 했으면 하나도 안 걸려요. 소비자 고발센터 가도. 그런데 더 노려놓고 잘 아는 사람은 물 세탁을 하시는 게 좋고, 물 세탁을 하는 것보다는 최고 더 좋은 건 손 세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물 세탁을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세탁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